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서치를 하곤 알아보셨겠지만 저는 올해 목표도 여전히 여러분들 수험생의 손해사정사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같이 해결해주고 풀이해가면서 마지막에는 저도 노력을 해서 시험 문제에 적합한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소화할까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직장생활 지금 이제 30년째 손해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배상 책임, 지금은 인보험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보험 심사가 이렇게 어려운지는 몰랐네요. 그렇게 하면서 보험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지금 손해사정사 시험의 과목에 관련된 실무를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책임근제뿐만 아니라 자동차든 우리 삼보험에 해당되는 인보험 심사든 여러분도 공부하시다가 언제든지 같이 풀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해결해 드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격증으로는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하고 예전에는 이제 대인 손사를 이제 3종으로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취득을 해서 오랫동안 자부심을 갖고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24년도, 25년도에 걸쳐서 이 손해사정사 이제 작년 10월 12일 날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를 같이 운영했던 분들의 합격자 제가 명단과 그분들의 점수를 좀 같이 좀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의학부터 해서 책임근제, 삼보험, 자보가 이제 4과목씩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기 회사원부터 해서 각종 직업들이 다양한 직군이에요. 나이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했지만 20대부터 합격자가 우리 학원에서는 60대도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다양하게 합격자가 분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합격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특징은 온라인에 계셨던 분들도 모의고사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거기에 대한 첨삭 과정을 다 겪었던 분들만 합격했다는 게 거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제도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 합격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했던 분들 아쉽게 진짜 소수점 하나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마무리가 좀 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 제가 첫 강의부터 주장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학하고 채권을 여러분들 한번 점수 한번 보실래요? 맨 아래 보게 되면 이제 에버리지라서 평균 점수입니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보게 되면 의학이 우리가 카트라인이 60점이 채 안 되는데 의학 평균이 81.5점, 거의 82점이 나온다죠. 책임근제도 한 64, 5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 점수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했을 때는 의학하고 채권 점수를 최소한 미니멈 130, 맥스 140 정도를 제가 취득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삼보험과 자보가 점수가 조금 채점이 좀 박하니까 최소 점수 100에서 한 110점을 받아서 240 정도를 맞춰보자는 전략을 좀 세웠거든요. 근데 저기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우리 1등을 하셨던 분들을 보게 되면 점수가 거의 160점에 육박해요. 의학하고 채권을 정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진짜 발판으로 삼으시라는 것을 제가 첫 강의 때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채권 잘하신 분들이 자보도 잘하더라. 제 빨간색을 했던 게 우리 가족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았던 분입니다. 또 중간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칸에 계신 분도 의학과 삼보가 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자보가 51.8, 삼보가 56.4.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 보면 이제 삼보도 점수가 꽤 잘 나왔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번에 합격한 사람들의 점수를 보니까 거의 50대 초반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삼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조금 더 기울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삼보험 관련된 실무를 지금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그러니까 인보험이라 표현해요. 이 삼보는 워낙 쟁점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알고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슈가 많고 분쟁거리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험 문제도 다양하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이 고전하거나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삼보가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특히나 보험제도권에 안 계신 분들은
더 어려운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삼보에 대한 그 집중력을 조금 더 키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커트라인이 59.88점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같이 이제 성적표를 저한테 다 제출했던 분들에 대한 평균만 지금 냈어요. 근데 평균이 지금 63.44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시행 초기 때는 거의 40점에서 45점 그 범위 내였거든요. 5회차까지는. 그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5 언더였는데 지금 점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점수처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여기서 한 과목이라도 여기서 다운이 되면 합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5년도에 제가 시험 합격자 현황을 잠깐 좀 들여다보면 현재 보면 2024년도보다 인원수가 한 300여 명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15% 이상의 또 응시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합격률을 따져도 보니까 15.2%가 13.2%로 2%포인트, 2%포인트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수치라면 13%예요. 13%라고 그러면 100에 13명 정도는 원래 붙어있던 사람이 떨어지는 그런 격이에요. 상당히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최고 득점자의 점수도 작년 대비 3.33점이 올랐다는 얘기는 점수가 후하게 나오기도 했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비추어 봤을 때 24년, 25년도 시험 문제를 보면 25년도 문제가 쉬웠다 생각이 안 들어요. 책임 문제도 어렵진 않았지만 24년도 문제보다 나름대로 임의보험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책임 문제가 계산 안 해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시 6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65점, 64점 그러면 여러분들 한 250점은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연차들이 있는 연배가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겁니다. 물론 손해사정자 쪽 칸에 보게 되면 재물, 차량, 신체 세 개 종목이 합쳐져서 이제 인원이 나온 건데 물론 이제 재물손사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시게 되면 40대가 넘어가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재물손사는 합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대학생 내지 사회 초년생들이 합격하는 게 자격사입니다. 그 정도로 없어요. 계리사를 얘기했구나. 계리사는 그렇게 얘기했고 재물손사도 마찬가지 40대가 넘어간 합격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40대가 넘어간 인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손해사정사에 있어서 신체 비율이 한 70% 넘어간다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한 190명 넘어가는 숫자의 나머지 한 140명 인원은 20대에서 차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30대 인원의 인원수는 340명 중에서 내가 200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좀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지만 현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카페에서 보게 되면 수기들을 보잖아요. 누구는 20대 전업생, 심지어 군대에서도 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군대 생활이 지금 1년 6개월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훈련을 받으면서 땄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준비를 하면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손해사정사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이 좋다는 게 일반인들한테 다 알려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나 제가 30대 때는 사실 저희 같은 보험회사 직원들만 합격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합숙을 들어가면 30명 들어가면 24명이 합격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에서도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만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에는 경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 기출 분석을 하게 되면 기출이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출제위원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라든가 방향성을 찾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를 자동차하고 삼보험의 약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상책임도 마찬가지 약관이 중요합니다. 보통약관, 특별약관, 추가특별약관에서 각각의 약관에서 구분하고 보상하는 손해와 하지 않는 손해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고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가는 게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간 안 나왔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에 있어서의 보상관계. 만약에 의무보험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임의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예상했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기본 약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통 약관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가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시험 문제는 이론과 실무가 접합이 돼서 실무적인 것을 어떻게 이론적인 법률 근거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알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우리 상속후 공제라든가 또 마찬가지의 상속권자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는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손해배상 관련돼서는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 재해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배워나갈 건데 손해배상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만 가시면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실 거예요. 근로자 재해는 그냥 근기법, 산재법, 어선법 그쪽에 나와 있는 지급 기준만 알면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책임보험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실수도 실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력을 갖추면 실수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약술 같은 경우는 거의 예상했던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만 했고 그것을 집중만 해서 마무리했으면 어려운 게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훈련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근조에는 앞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정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6주간에 있어서 기본 강의를 할 텐데 6주간의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학습과 적응 단계를 마칠 겁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와 있는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배상책임입니다. 배상책임의 법에서 나오는 민법이나 특별법이나 기타 법에 나오는 그 근거, 뿌리가 어딘지를 알아가고 약관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마찬가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여러분 잘 자세히 펼쳐보면 아시겠지만 챕터가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여러분들 알아가면서 정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 단계. 나와 있는 상품이 회사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한 80여 개의 상품이 배상 책임으로 해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주요한 약관들을 한 20가지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그 패턴들만 연습을 하게 되면 시험에 적응하는 데는 절대 무리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응 단계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아마 저하고 기출문제하고 사례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실 거예요. 실무 문제풀이도 기본적으로 이론이 밑바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 같이 알아가면서 풀이하면 어렵지 않겠다 생각이 되고 제가 강조하는 정리 단계, 핵심 과정과 모의고사 과정에서 저하고 이제 풀이하고 제가 첨삭을 열심히 해드릴 거예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한 달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우리 학원에서 이제 책임근제의 과정은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기본 강의를 6주, 그 다음 기출 과정을 1월 달부터 하는 5주,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핵심 단원. 어떤 분은 이 핵심 단원을 통해서 성장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핵심 단원과 모의고사 과정을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완성도를 높여가면 정말 이 점수가 잘 나오는 전략 과목으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26년도 여러분 어떻게 합격의 의지를 되살리고 계십니까? 답답합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가리키는 것,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가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건 전데 물을 마시고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지금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 집을 세울 때도 기둥을 세우고 또 시멘트도 바르고 벽기도 바르고 창문도 붙여야 되는 것처럼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하게 되면 좋은 그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 10개월 정도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할 텐데 분명히 슬럼프가 있을 거예요. 한번 책을 보고 나서 또 덮으면 내가 뭘 봤지? 생각은 나는데 정리가 안 되고 그게 아마 내년 시험 직전 7월까지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스스로를 혼내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것마저도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다 보면 집안이라든가 또 여기 이제 가정생활을 하시고 또 조직생활, 직장을 하시는 분들은
별의별 행사에 다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거 시간을 좀 극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어떤 분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목표 시험 끝날 때까지 금주 이렇게 누가 쓰셨더라고요. 그런 자기 어떤 세상과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최대한 올해 2026년의 목표는 이 자격증 취득의 목표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제가 최선으로 여러분을 이끌 거니까 끝까지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 합격 증서가 이번에 합격하신 분의 카톡의 프사에다가 이걸 심어놨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얼마나 뿌듯하고 또 만족했으면 이 자격증을 이렇게 증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합격 증서지 자격증으로 해서 취득을 해서 아직 손해사정사 된 건 아니에요. 그만한 또 경험 내지 또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래도 합격 증서가 있다는 얘기는 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2달 지나가면 또 26년도가 올 텐데요. 오늘 방문하신 우리 박선아 수석입니다. 수석. 우리 모의고사반에서 1등 하셨던 분이 저분은 이제 재작년에 저를 알게 됐었는데 올해 제가 이 로이즈 학원에 올 때 같이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왔었어요. 저분도 보험에 대한 부분 전혀 몰랐고 동차로 합격하신 분인데 고맙게도 책임근제를 제가 항상 내가 강조하기를 60점에서 75점 받아라. 가능하시죠? 미소로 답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75점을 넘겨주신 분이었어요. 제가 목표로 삼았었는데 사실 75점은 어렵거든요. 주관식 문제를 70번을 맞는다? 다 맞춘 거예요. 거의 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5점은 만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75점을 받았고 나머지 또 30점대, 40점대 그 점수 공포에 계셨던 분들이 30점. 물론 그때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죠. 여기 보면 두 번째 계셨던 분도 보면 막판에 약수를 찍어서 공부했대요. 약수 찍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약수는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흐름대로 지금 반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머릿속에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용어에 대한 그런 강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용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평상시 알았던 그런 것들을 제가 잘 가르쳐 드릴 거니까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배를 탔습니다. 이제 강을 건널 수도 넘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 배를 같이 탔으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내년 시험장에서는 웃으면서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25년도 우리 책임근제반에서 가장 잘했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또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어서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박선아님을 좀 소개시킬 때 한번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8회 신체손해사정사 합격한 박선아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여기 로이즈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주변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분명 내년에는 저와 같이 합격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처음에 준비할 때는 너무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족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 보험이라는 보자도 모르고 사실 저는 제가 손금사 합격 수기를 썼는데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학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초 교육도 모자란 전 상황에서 이 신체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일단 장애를 얻게 되었고 그 장애 때문에 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높은 점수까지 합격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는 이제 계속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장애를 입다 보니까 책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이제 두 개로 겹쳐 보이고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근데도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모의고사 과정, 힘든 과정을 다 겪어 나가다 보니 결국에는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 의지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의학이랑 채근에서 이제 뭐 공부 방법을 사실 알려드린다고 하면 의학이랑 채근에서 말씀하셨듯이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기초부터 계속 차근차근히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 없이 사실 핵심이나 모의고사만 들어가가지고 합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합격률은 훨씬 더 저조했고, 저희가 작년에 같이 합격을 기초부터 같이 한 학생들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공부를 임하시면 분명히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가장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가서 복습을 꼭 해주시고, 모든 과정마다 핑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임해 주신다면 분명히 고득점으로 내년에는 합격 수기를 쓰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항상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보다 더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